네, ETF 시장의 주요 이슈 살펴보고요. 그리고 시장 동향도 주간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선생 ETF 교실 오늘도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FOMC가 지났어요. 그죠?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그로 인한 경기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 약간 완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일부 종목들이 반등하고 있기도 한데요. 자, 오늘은 저희는 ETF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여전히 이제 시장 내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이슈부터 확인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주제는 이거네요. 달러는 부담스럽고 주식은 담고 싶을 때 환해지 ETF 오늘의 주제로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달러원이 너무 올랐죠.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을 좀 사려고 해도 이게 환율 보면서 살짝 망설여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오늘 환해지 ETF 준비하셨어요. 이게 어떤 건지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우선 환해지 ETF다라고 하게 되면 이 환율 변동을 고정시킨 ETF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할 때 원화가 아니라 이제 해당국 통화로 이제 투자를 하게 네. 되죠. 우리가 원화 들고 가서 미국 주식 사겠어요라고 하면은 안 내주는 거잖아요. 네, 사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달러를 이제 환전을 해서 이제 S&P 500 관련된 ETF라든가 네. 혹은 개별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투자는 이 필연적으로 내 기초 자산의 이 움직임 외에도 환율 변동에까지도 그렇죠.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제가 이제 이 환율 차트 2000년 네. 이후로 좀 환율 추이를 좀 쭉 그려봤는데 변동이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금 이제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좀 굉장히 평균적인 수치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분들도 주식 많이 빠졌고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달러가 좀 너무 많이 네, 올라왔다. 만약에 맞아요. 1,300원대 지금 1,290원대 샀다가 1,2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주식은 그대로인데 이제 환율에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의 수준이 그래서 이제 하락 변동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 건데 국내 상장되는 미국 지수 환해지 ETF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자료화면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미국 지수 관련된 ETF들 네. 환해지형이랑 환노출형을 좀 매칭을 같이 시켜놨어요. 네. 지수별로.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티커로는 이제 143850 이것이 이제 환해지형으로 좀 상장이 되어 있는 뒤에 거고요. H가 붙은 게 해지형인 거죠. 그렇죠. 이제 네, H가 네. 붙어 있으면은 환해지, 다음에 H가 없으면 이제 네. 환노출형이다. 네. 이 정도 사실 그 정도로 봐도 거의 다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100이라든가 혹은 이제 소수 종목들에 집중되어 있는 빅테크 ETF라든가 이런 것들 환해지 그리고 환노출형 이렇게 좀 매칭을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계속해서 보면 네. 상대 성과를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당연한 거긴 해요. 환율이 올라갈 때 이 환노출형의 상대 성과가 좀 우수한 편이죠. 네, 네. 왜냐면 환율까지도 올라가니까. 그렇죠. 반대로 이제 환율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좀 환해지형이 좀 우수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제 너무 높아진 수준이 떨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환해지형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만 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번 주 자료는 사실 좀 아이디어 자료에 좀 가까울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네.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이런 선택지도 있다 정도 그런 아이디어 차원 자료가 되겠고요. 네. 요렇게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런 환해지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들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우수 자산에 투자를 할 때 네. 기본적으로는 이 환해지가 아니라 환오픈이 사실 좀 기본이긴 해요. 환 변동에 노출해서 그대로 노출해서. 가져가야 한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이다 혹은 일본 주식이다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해당 국가의 전망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렇죠. 걸 전제로 좀 네,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당연히 해당국 환율도 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강해지겠죠. 거죠.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환해지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대상에 대한 전망이랑 행동이랑 사실 좀 반대로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이런 대형 기관들도 사실은 이제 환해지는 가급적이면 좀 하지는 네.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가 뭔가 혜택을 뭔가 좀 노리는 거다 보니까 당연하게 좀 비용이 그렇죠. 들어요. 네. 세상에 공짜는 또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내가 이제 환해지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환해지 비용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여기 차트에서 이게 이 면으로 나타낸 주황색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환해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지금 시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가 이제 환을 고정하고 투자를 하겠다. 네, 네. 그러면 총수익률 대비해서 한 1.5% 정도 깎아먹고 아. 환해지하는데 한 1.5%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관점, 내가 투자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여기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환해지 비용 이런 것들 감안할 때 이런 환해지형 ETF는 물론 제가 아이디어로 제시를 해드리긴 했지만 네.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좀 사용하는 용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는 거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오늘은 환해지 ETF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주간 시장의 흐름은 어땠는지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시장으로는 뭐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 이제 자금 유입 좀 확대되는 네. 모습 보였고요. 일단 뭐 사이즈별, 팩트별 뭐 해서 자금이 좀 골고루 좀 유입이 됐어요. 대형주에는 143억 달러 정도, 그리고 미국 주식 전반으로는 56억 달러 정도 네. 자금이 좀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는 모습 보였고요. 반대로 좀 채권형에서는 자금이 좀 빠졌습니다. 하이힐드 차에서는 30억 달러 정도 네. 자금이 유출이 됐고요. 투자등급 회사채에서는 한 20억 달러 정도, 그리고 금요일 날 에너지 섹터가 좀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한동안 이제 자금 유입 계속 들어오던 에너지 섹터에서는 좀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한 18억 달러 정도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어요. 네, 에너지 섹터에서의 변화도 일단 뭐 이어질지 여부 좀 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시장 등락 현황을 또 볼 텐데 키워드로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주 뭐 글로벌리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국, 한국, 홍콩, 일본 이렇게 네. 다 봐도 굉장히 좀 중국 그리고 뭐 위험 관리 이 정도로 네. 좀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움직였는지 상승률 상위부터 확인해 보죠. 우선 이제 미국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뭐 3만 주 이상이다 보니까 좀 걸러지는 종목들이 많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좀 꼽아보면 ETF를 활용해서 좀 위험 관리를 하면서 S&P 500 풋을 매수를 하는 좀 하락에 좀 베팅을 하는 네, 형태죠. ETF가 좀 상승을 했고요. 이외에도 뭐 대형주 숏을 치는 ETF도 있어요. ETF 다음에 이외에도 뭐 변동성 단기라든가 이런 것들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주식형에 좀 국한을 해서 보면 중국 쪽들이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를 했어요. 이번 주도 그러네요. 네, 헬스케어 섹터라든가 혹은 뭐 중국 A50 지수라든가 혹은 이런 뭐 CSI 300 이런 식으로 좀 골고루 중국 위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전히 뭐 비슷한 흐름이 전주와 함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락한 쪽에서는 어떤 것들이 눈에 띄었는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하락률 상위 키워드는 에너지. 에너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유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된 ETF들도 좀 급락을 했고요. 역시나 좀 이제 화면 보시면서 좀 목록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뭐 비트코인 선물이라든가 뭐 천연가스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에너지 소형주라든가 뭐 천연가스 산업 관련된 ETF들 역시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오죠. 한국 ETF 시장에서는 돈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전주에 있었는데 혹시 변화가 있나요? 이번 주에는 좀 자금 유입되는 그래요? 다시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 대표 지수형들 뭐 대형주라든가 혹은 뭐 중소형주들 ETF들 중심으로 좀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상승률, 하락률 바로 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먼저 살펴볼까요? 우선 키워드는 이제 상승은 중국 그리고 하락은 미국 에너지 미디어. 비슷하네요. 정도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 변동성 관련된 ETF 급등을 했고요. 이외에 이제 중국 전기차 테마라든가 혹은 뭐 중국 심천 차이넥스트 지수 혹은 뭐 중국 태양광 테마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연이어서 이제 하락률 상위 바로 넘어가면 미국 원유 생산 산업 기업들 ETF가 좀 1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외에 뭐 국내 미디어라든가 혹은 뭐 국내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 역시도 ETF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에 더해서 국내 미디어까지 우리나라 하락률 테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흐름 쭉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장 이제 한 주간 또 보셨으니까 한마디로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우선 이제 좀 한 줄로 좀 요약을 해보면 뭐 빅스텝에 이은 뭐 자이언트 스텝 기술주들이 연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분위기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가능성을 찾자면 이제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이 에너지 섹터가 하락하면서 기술주는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좀 미세한 굉장히 좀 미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전환에 대한 좀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에 대한 부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묘하긴 하지만 일단 변화가 약간 감지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점수를 두고 계속해서 시장 고포인트에서 좀 보면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오늘 윤선생 ETF 교실 여기까지 할게요.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